네,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26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뭐 그와 이벤트 해서 조금 미래를 내다보는 스텝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보험 금융 업종을 좀 들여다볼 테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보험주 금리 상승 수혜 이어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 금리 상승의 수혜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 보험 업종은 이제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 업종이라고 보통 도식적으로는 되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의 주가 흐름을 좀 놓고 보신다면은 사실 손해보험 쪽에서는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확인이 되었지만 생명보험 쪽은 좀 많이 소외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게요. 네,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은 좀 뒤에 있지 않아요? 먼저 하고 갈까? 네, 먼저 하고 가시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네. 이창용 총재 얘기를 넘어가죠. 순서를 제가 네. 뒤바꿔버리면은 자막을 넣을 때 저희 CG팀에서 당황스러워하기 때문에. 네. 자, 이게 몇 번째 질문인가? 네, 뭐 3번 질문을 땡겨올까요? 네, 뭐 3번 질문, 뭐 4번 질문까지 3번, 연결이 4번까지. 되는 그런, 네, 요걸로 한번 먼저 가고. 네. 그럽시다. 그러면 3번 질문을 해서 국내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한화생명보험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금리 인상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뭐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제 신평사들이 놓고 보았을 때 뭐 하나생명의 뭐 자본 적성성이라던가 앞으로의 뭐 이익 전망 등을 가지고 고려했었을 때 신용 등급을 좀 이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옳고 그름을 뭐 따질 그럴 내용은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에 따른 이제 손익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별 영향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용 등급이 조정이 되는 부분은 금융회사가 향후에 조달을 할 때 뭐 후순위채라던가 뭐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운용할 때 기대 수익률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이제 네팅을 쳐서 뭐 똔똔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상쇄가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네. 그러면은 뭐 IFRS 17 하고 그다음에 잠시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는데 킥스? 네네, 킥스. 그게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위험 준비금을 얼마나 채워놓느냐? 뭐 이런 개념인가? 운용 자산에 대해서? 네, 이게 이 IFRS 17과 이제 킥스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IFRS 17은 현행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시가로 평가를 하자라는 게 장부가 말고 골자고요. 시가로. 네, 그리고 이 킥스라는 것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 이제 자본 규제에 아무래도 좀 적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조달된 그 자금을 사실 이제 뭐 보험 가입자라던가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예금자들에게 미래에 이제 돌려줘야 하는 재원들인데 혹시라도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했었을 때 이걸 못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좀 적정하게 쌓아두어라라고 하는 게 자본 규제인데 그렇죠. 보험사한테 있어서 이 자본 규제는 킥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화되면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금융 상황들이 좀 변했을 때 재무 건정성을 금융당국이 조금 더 보강하세요라고 하는 뭐 미국 같으면은 이제 볼커룰 형태가 될 것 같고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요즘 우리나라 금융사들한테 그런 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지. 네.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회계 기준상에서는 킥스가 아니라 원래는 RBC라는 제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RBC 제도상에서는 모든 이제 위험 자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총 위험량을 평가할 때 단순하게 위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킥스라는 이 제도로 변화를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이 좀 많이 강화가 돼요.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냐면은 이제는 단순하게 뭐 위험 개수를 이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 시나리오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보험사가 주식을 들고 있다 했었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 네,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는 굉장히 이제 그 심화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아마도 주담대 주식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네. 네, 금리 인상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명보험사들도 아마 점검을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보험주 투자 전략이나 최선호주 이걸로 정리 일단 한번 하면은. 네, 저는 사실 이제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생명보험 업종 절대 소외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 주가가 못 갔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손해보험사들은 또 주가 랠리를 저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 차이가 뭐였냐면은 사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주가 상승에 대한 정당화를 할 만한 이유가 생겼었습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메리츠 화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었죠. 작년부터. 네. 근데 이게 올해까지도 지속이 된 거예요. 지난 1월에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신규로 또 발표를 하면서 메리츠 화재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PBR 1.4배, 1.5배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PBR 한 0.4배, 0.5배 정도를 그때 당시에 연초에 부여를 받고 있었는데 네. 메리츠 화재와의 이 밸류에이션 갭이 워낙에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주가 그 정상화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죠. 그러면서 2위권 손해보험사들, 뭐 저희는 주로 DB 손해보험, 현대해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행을 했죠. 네, 뭐 보통 제가 이제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로 확산을 할 때마다 어쨌든 보험사들은 수혜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에 맞춰서 보험금 청구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손보사들이 올 상반기에 좀 이제 주가 상승 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보험 업종 내에서도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았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가 계속 이번 상반기에도 올라줬죠. 지금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한 3.3% 정도 되나요? 거의 뭐 최근 뭐 한 4년 사이 뭐 거의 뭐 최대치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 수준의 금리 레벨에 있었을 때 생명보험사들의 주가를 잠깐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PBR 한 0.4배에서 0.5배 정도를 보통 이제 부여를 받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지금은 PBR이 0.2배에서 0.3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0년하고 앞으로 10년의 주가 흐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0년 동안은 사실상 이제 저금리에 계속 이제 봉착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IFRS 17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본 규제 쪽에서 부담이 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현상으로 인해서 보험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졌었던 구간인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IFRS 17이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사들 뭐 몇 년 전처럼 뭐 망한다, 뭐 싹 다 이제 뭐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삼성생명 빼고는 뭐 다 상장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IFRS 17이 적용이 되었을 때 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다 증액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제도 관련된 불확실성 모두가 해소가 되었고 금리 또한 아직까지는 상승 구간에 접어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뭐 생명보험 업종을 소외할 이유는 없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탑픽 기업으로? 네, 지금 보험업종 탑픽으로는 뭐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한화생명 그리고 동양생명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화생명, 동양생명. 네,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현대해상 말씀드리고 있고 관심주로 한화손해보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네. 자, 그러면 1, 2, 3, 4번 질문은 대충 다 묶어서 다 한 것 같아요. 네. 이창용 총재의 뭐 금리 인상 발언 뭐 이렇게 갖고 이번 주 금통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금융은행 보험주를 자 증권주 넘어가요. 증권주 요즘 주가락이 너무 거칠어서 완전히 증권주는 안녕입니까 안녕?
지금 저는 뭐 특별히 증권주를 더 선호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증권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그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최근에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피 상승과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할 만한 요인은 좀 부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거래대금과 지수 흐름을 같이 놓고 보았을 때 증권업종의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네. 거래대금과 지수가 동반 하락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에서 코스피를 증권업종은 100%로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 증권주가 그만큼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와 거래대금이 동반 상승, 증가해야만 좀 이제 증권업종 주가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찾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인 기회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기회라면은 결국에는 향후에 이렇게 거래대금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어느 증권사가 가장 큰 폭의 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키움증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네. 의외네. 네. 자, 코스피 하여튼 증권주 신저가들이 뭐 행진인데 증권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럴 때 역설적으로 조금 보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이게 사실 이제 키움증권이 지금 탑픽인 걸 좀 의외라고 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거래대금이라던가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 키움증권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관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앞으로의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키움증권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키움증권이 최근에 RCPS를 발행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신용 공여 한도가 자기 자본의 100%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200%까지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좀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도 신용 잔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자본 효율성 제고가 좀 기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현재 국내 커버리지 증권사들 중에서는 신용 잔고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MS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키움증권까지 들었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뭐 두창 관련주 찾느라고 그러는데 우리 금융주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니까 이번 주 금리 이슈가 있어서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보험증권 분야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